네, 반갑습니다. 새날의 유일한 청년 코너 업데이트 206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해움님이 오늘은 세 분 이렇게 그렇지. 달아주셨는데 오늘 보람 PD님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러게요. 예, 오늘 좀 부득이하게 좀 방송이 불가능해서 저희 셋이 오늘은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또 날씨도 한절기고 맞죠. 또 이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저희 셋이 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세 명이네요. 네, 오랜만에 세 명이네. 예. 자, 먼저 소개 먼저 하고 본 주제 들어갈게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정치오락실 유튜버 정재우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노면재단 이사 황희두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희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왜 웃으신 거예요? 예. 지금? 아니 노면재단 이사로 소개해줄까 아니면 알림이 황희두로 할까 하다가 잠깐 나라 헷갈렸습니다. 지금 꼴이 이 모양인데 지금. 아니 뭐 오늘 긍정적인 분위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긍정.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이거 자꾸 황희두 해방에 당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벌써 마지막, 말린 거야? 예, 국제개발협력 활동가이자 기후 아저씨로 활동하고 있는 오이성님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반갑습니다. 국제여론의 활동가 오이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첫 순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보고식님 제우스가 눈치가 좀 없어. 얘가 애는 착한데 사람 기분을 잘 몰라요. 애는 착해요. 네, 애는 착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는데 이 푸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재훈님 있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예. 네. 여러분 황희도 있으니까 황희도 여러분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황희도 있으니까 좀 나가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적으로 이 MC의 역량에 달린 거기 때문에 오늘도 아니 뭐 패널 얘기 죽는 게 중요하죠. 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고고식님이 기후 아저씨 오늘 방송 기대되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예. 야, 또 오랜만에 네. 왜 언제 잘리냐고 하시더만. 정확히는 이제 오이성님이 언제 잘리냐가 아니라 이제 부인님 언제 나오냐 뭐 그 얘기죠. 예. 그러네요. 아무튼 오이석의 지지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이성의 지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총선 때까지 비난 주머니를 하나씩 이제 오픈해서 하나씩 아이디어를 내보낼 생각이다. 네, 말씀을 대안을 드렸어요. 가져오겠다. 대안을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단 주머니가 기후 환경을 표로 총선 때 투표할 이 표로 따지면 한 1,000만 정도 될 텐데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고 이제 오이성님이 프로젝트를 좀 장기로 그렇죠.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렇죠. 오늘 2탄인 거네요. 2탄이죠. 음. 이제 2탄이? 이탄이 그렇죠. 저도 연동형 네. 비례대표제 찬성합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뜨거운 이슈를 그러게. 난 너무 찬성해 사실. 네, 그 얘기도 네, 너무 하고 네, 싶어. 네. 근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준비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앞으로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주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뭐 기존의 뭐 총선이나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에 나왔던 공약을 한 번 더 짚을 수도 있고 없던 걸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없던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각에서는 강조를 합니다만 아직은 어떤 정책적으로 연결은 좀 잘 되지 않고 있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아까 우리 고고식님께서 요즘 지구 기후 재밌음. 네, 말에 뼈가 있는 거죠. 네, 너무 심각합니다. 네. 그치. 저 이제 뭐 어제쯤부터 해서 확 추워졌잖아요. 비 좀 오면서. 맞아요. 근데 그 비 올 때랑 비 오기 직전에 좀 더웠어요. 가을치고. 네. 저 집에서 하루 동안 모기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4마리 잡았어요. 14마리. 아. 빈대는요? 빈대는 아직 안 빈대 됐어요. 맞아요. 아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기는 근데 뭐 이제 따뜻한 곳에 숨어 있으면 뭐 있을 수야 있는데 경남 쪽에는 11월 초 온도가 30도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사를 보면 좀 그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맞아요. 모기 엄청 많고 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구 올해가 특히 북반구는 역대급입니다. 기상 계측 사상 가장 더운 8월, 가장 더운 9월, 가장 더운 10월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모기가 많은 거, 빈대가 많은 거, 뭐 놀랄 일도 아닌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벌써 피해를 좀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분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 피해를 더 많이 입고 있는, 그래서 죽겠다. 이제 우는 목소리를 내는 분야가 한 군데 있습니다. 네. 그림이 하나 올라올 텐데요. 바로 보험업계입니다. 보험업계. 네.
이게 작년에 우리 비 많이 와서 강남역 왜 침수됐을 때 네. 그때 전국적으로 이 침수된 곳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때 나온 차가 그러니까 침수차가 막 몇만 대다 그치. 뭐 이런 통계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치. 사실 연결되는 지점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도 결국 자동차 보험 업계와 연결이 될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 보험 업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보험 지급액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 전 세계로 봤을 때 올해 이제 상반기만 자연재해만 봤을 때 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보험 지급액이 약 500억 달러, 66조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게 최근 10년의 상반기 평균과 비교했을 때 50% 넘게 많은 수치예요. 거의 2배 정도가 이제 늘었어요. 기존에는 뭐 연 뭐 한 320억 달러? 뭐 이렇게 한 40조 원 정도 이제 나갔었는데 올해는 66조 원으로 확 뛰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국내는 자연재해만 따로 이제 집계를 하진 않습니다만 대신에 재해보험들이 좀 있어요. 뭐 농작물 재해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01년에는 우리나라 1년에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나가는 이 보험 지급금이 14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5,500억 원대로 늘어요. 몇 배예요 그게? 와. 곱하기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 거의 한 400배 정도? 그러니까. 늘었다. 아. 물론 그 기간 동안 가입률이 크게 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재난이 많았다라는 거죠. 네.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업계들이 이제 죽겠는 거예요. 안 나갈 돈이 계속 나가잖아. 그렇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이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형 보험회사 스테이트 팜이라고 있어요. 스테이트 팜. 미국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지. 이 메이저리그 야구장에서 이 홍보 많이 하거든요. 네, 여기는 이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산불 계속 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는 재산이나 상해보험을 받지 않기로 선언을 했어요. 보험회사가 더 이상 보험을 안 받겠대. 산불이 하도 나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그 보험회사들도 보험을 듭니다. 재보험이라고.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 그렇지. 보험회사들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 산불이 너무 많이 그치. 나잖아. 그러면은 보험회사들도 보험을 들 어디다 보험을 듣는 건가요? 재보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험사들이 있어. 근데 여기들도 돈 나갈 때가 많으니까 요율을 한 50% 정도 올려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빌릴 때도 줄어드는 거야. 그렇지. 이러니까 파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미국만 하더라도 최근에 한 12개 정도의 보험회사가 파산했다. 와. 아이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고고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피해가 많다는 거다. 그래서 혜용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보호에 보험회사가 투자해야 되겠다. 이거 아주 통찰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해외 보험회사들이 요즘 선언을 해요.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 와 해웅님 진짜 날카롭다. 혜용님 날카로우죠. 일단 우리 이 공개 방송에 오신 분들은 다 네. 아주 날카로우죠. 예리한 분들이세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그럼 어떠냐? 여전히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보험 상품이 기후 리스크를 얼마나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기준 자체도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다가올 미래인 건데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폭염이나 물난리가 많아지는데 민간 보험들도 점점 힘들어져. 해외에선 그래. 그럼 우리나라도 그 파도가 곧 오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진짜 없는 사람들은 누가 보호해줘요? 그렇겠다. 네. 이렇게 하면 또 약한 기후 취약계층 먼저 이제 썰려 나가는 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비단 주머니의 주제는 바로 기후사회보험. 기후사회보험. 네, 보험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하자는 거예요. 사회자가 들어간 거 약간 불순한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총선 때 이거 그래 사회적 경제 갖고도 무슨 막스 얘기했던 옛날 그 새누리당이 있었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관장을 하고 보험회사가 운영을 하는 보험인데 보험료를 이제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들에게 이제 지원금을 주는 이제 보장제도예요. 사회보장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송 참사가 났을 때도 이 유가족분들이 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가구당 6,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어요. 이번에 있긴 있어. 근데 약점이 좀 있어. 한계점이 좀 있어. 그림이 하나 올라올 텐데 방금 말씀드렸죠. 지자체가 관장을 한다고. 네. 그래서 지자체마다 보장이 달라요. 그러네. 금액이 각자 다르는구나. 네. 그림 올라온 것처럼 벌써 세종시랑
세종시가 메인이고 두 번째 제주도 있잖아요. 네. 벌써 보장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즉 아직은 지자체에 따라서 보장이 다르다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국가적 차원에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라는 우리의 이제 사명이 좀 있는 거죠. 이거 김포 예의주시에서 봐야겠는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렇지. 뭐 김포랑 서울을 재물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의 반응도 와 그런 게 있었냐. 그렇죠. 다들 약간 지금 그런 반응이에요? 네, 이게 실제로 우리 왜 문재인 정부 때 헝가리에서 우리 시민들 관광 갔다가 이제 물에서 이제 큰 사고 났던 거 다 기억하시죠? 네네네. 이때도 많은 분들이 사망했는데 그때도 대다수가 시민 안전보험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상이했대요. 같은 사고지만 나의 국내 거주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장이 뭐 다르니까.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서울에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지역 같은 경우는 더 힘들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도 물난리가 많이 납니다만 네. 서울은 그래도 인프라도 좀 괜찮고 자본도 있고 심지어 봉사자 구하기도 좀 용이하잖아. 그렇죠. 청년들도 많이 살고 그러네. 사람도 많이 살고 하다 다 보니까. 몰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역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음. 뭐 오송 참사 같은 그런 큰 일이 청주에서 일어났습니다만은 청수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이 재정적으로 빈약한 지자체에서 발생하면 그 사고를 다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 국가가 공공이 더 나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시민 안전보험 같은 걸 더 발전시키는 이제 기후사회보험이 우리나라에도 좀 필요하다 싶은 거죠. 이런 이게 혹시 정치권에 뭐 얘기가 나왔다던가 아니면 논의가 됐었던가 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이 뭐 이용우 의원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실하고 이런 뭐 기후 솔루션 같은 환경 기관이 같이 행사를 열어서 좀 공론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추진되진 않았고 내에서 입법까지 가기에는 이제 조금 더 관심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 제도 같은 경우 이제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이 지역에서 봤을 때 지자체마다 분명히 이 재난 관련해서 고민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송이 준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면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땐 이런 기후사회보험 같은 거 지자체가 분명히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지자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나서자. 이건 우리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총선 차원에서 같이 준비해 간다면 파급력이 좀 있겠죠. 그러네. 사회 안전망. 맞아요. 그 현안 이슈하고도 또 엮이는 문제니까 뭐 오송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힘 쪽에서 대응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계속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엮어서 우리가 그 예방도 하고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또 그 논의 중에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네요. 그렇죠. 여기서 또 조금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연구가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유럽 연합에서는 연구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지금 기후재난 심각해요. 그러니까 안 당했었으니까 워낙 기후가 거의 이 연중 평온한데 갑자기 막 그 추위 오고 더위 오고 난리가 나니까. 아니 그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어떤 비율에 속하나요? 그 기후 위기 어떤 변동성이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늘 기후 변화에 사는 국가죠.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연교차가 60도에 이르는 대한민국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좀 높은 편이다. 네. 그래서 인프라가 비교적 잘 돼 있는 편이죠. 대신에 기후 위기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지는 거지. 근데 유럽은 그게 다른 거죠. 연중 평온하잖아. 근데 갑자기 막 더워. 갑자기 막 비가 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 예민해지는 거죠. 우리는 약간 무뎌진 거고 그렇죠. 국민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좀 활발한데 이제 EU 같은 경우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돈 얘기를 조금 해볼까? EU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구 온도가 2도 오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 보험이 제대로 가동을 할 경우에는 이 기후재난으로 인한 GDP 피해가 0.1%에서 0.3% 정도로 증가한다 정도로 봐요. 근데 보험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GDP 피해가 0.3이 아니라 3%까지 증가한다. 10배. 10배네. 그러므로 보험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보험이 있어야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대응할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인프라 재건할 수 있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시민들이 일상회복이 필요하잖아. 이런 걸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정말 최악의 사례 중에 하나가 미얀마의 사례가 있어요. 미얀마에 예전에 나르기스라고 사이클론이 한번 크게 왔었는데 그때 한 10여만 명이 그냥 사망해 버렸어요. 와. 집도 수만 채가 무너지고 아이고. 그리고 이게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어났던 게 2008년이야. 아. 15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타격에서 회복을 못 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보험, 사회안전망, 보건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EU에서는 이런 기후사회보험을 더 확장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3단계 정도를 제안을 해요. 일단 1단계는 일단 민간 보험회사들이 많잖아. 여기들이 더 역할을 하도록 쫄지 말고 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스타트업 보험사가 있는데 여기는 3일 이상 폭염이 지속될 경우에 보험 가입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3일 이런- 이상.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없던 거를 만들어낼 수 있게도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상당히 필요하죠. 네. 그리고 기후 관련해서 최신 데이터도 확보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기후 변화잖아요. 네. 그간의 기후 데이터가 쓸모가 없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누군가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돼. 근데 뭐 누가 하겠어? 국가가 해야지. 아. 그래서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아까 얘기했던 재보험 있죠. 보험회사들의 보험회사를 더 강화하고 재밌는 거는 재난 채권을 더 발행하라는 거야. 채권. 재난 채권이 뭐냐면 이거 좀 재밌어요. 이게 위험을 다 같이 좀 부담을 나누는 수단인데 재난의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3년 안에 물난리가 난다 안 난다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어. 그럼 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재난 대응에 쓰여요. 근데 안 일어났어. 그러면은 투자자가 이긴 거야. 그럼 투자자에게는 그치. 가져가고 수십 프로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예요. 오이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어. 왜냐면 사실 이렇게 해야 왜냐면 국가가 다 감당하기는 사실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이 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말씀 주신 대로 분야가 한 분야, 예를 들어서 뭐 농업 뭐 이런 분야가 아니라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재난 채권 이거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뭔가 좀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솔깃하죠. 네, 솔깃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동네에 재난 채권이 발행했을 때 내가 이 채권을 구매를 한 거야. 투자를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재난이 네,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 재난 대응을 안 하는 우리 지자체를 내가 가만히 두겠어요?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만 야, 이 재난 채권 시장만 연 40억 달러. 와, 40억 달러. 엄청 큰 거예요. 40억 달러 단위? 얼마야? 음. 40억. 와. 그러니까 이런 5조 가량. 식으로 그치? 한 5조. 5조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당위성 중요합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금전적인 혜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물론 당장 지금 재훈님도 아까 앞에 얘기할 땐 별 반응 없다. 지금 돈 얘기 나오니까 바로 반응한 거 보세요. 흥분해가지고. 아니에요. 이게 바로 왜 이익과도 연결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펜 잡았어. 펜 아까 의미 계산하고. 없을 때는 그게 아니야. 몇 배예요 그러더만. 40억 아니에요. 달러? 저는 그리고 약간 이 주식 같은 것도 저는 네.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 관련주 이런 곳에 저는 투자를 합니다. 좋은 일에 쓰이라고. 예. 지금 해운님도 느끼셨다고. 다 비슷하게 느낍니다. 예. 이런 건 좀 솔깃하죠. 근데 미야킴님, 수수님 솔깃하다고. 이런 건 신기하네, 느끼죠. 근데. 나 이게 확 귀에 꽂히더라니까. 이 재난 채권. 그치. 이런 거 당장 추진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알았어. 왜 밀어 이런 것들을. 니네 오락실에서 하세요. 하면 되겠네. 카지노처럼.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이제 결국은 이게 의료보험처럼 기후사회보험이 이제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의무보험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까지 3단계로 있어요. 물론 훨씬 복잡하게 많이 쓰여 있습니다만 최대한 줄여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런 흐름을 또 어떻게 연결해 갈 수 있을까? 특히 우리 청년표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림이 이제 하나 올라올 텐데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후실업급여. 배달노조 라이더 유니온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폭염에 기후실업급여 달라. 통상 수입의 70%. 와. 폭염특보가 나오면 작업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건설 노동자라든지 그 외에 이제 야외에서 특히 활동 많이 하시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작업을 제한시켜요. 근데 배달 노동자는 우리 뭐 덥다고 주문 안 해요? 그런 건 아니죠. 사실 그때 더 늘어나잖아요. 안 그렇죠. 나가고. 안 나가니까. 그렇죠. 근데 일은 하지 말래. 그러면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하는 건 위험을 부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할 수도 있잖아. 정말 더우면 위험하니까. 그치. 맞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 다 프리랜서 그 건바이 건인데.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일을 못하게 하려면
통상 수입의 70%는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뭐 플랫폼 노동자 얘기도 하루 이틀 나온 건 아니지만 이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가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다른 분들 사각지대도 많은데 이 요구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저도 청년 정책 조정위 할 때 이분들의 목소리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게 특히 이 통상적인 그런 노조분들처럼 딱 뭉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막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당장 사람들은 어쨌든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 뭐 배달 이런 것도 문 앞에 놓고 가고 하니까 맞아요. 내가 그럼 그 안 되면은 막 불편해지고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당장 나한테 이익되는 게 뭔가 나한테 편리한 게 뭔가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 사이에 사실 갈려 나가고 막 돌아가신 분도 많은데 기사 한 줄도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지금 뭐 고고식님도 난 배달될 반대다 칼치기 난폭하고 소음 징글징글하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런 이미지도 그런 것도 사실 있지. 있어요. 근데 예, 우리 예. 같은 사회에 사는 우리 같은 구성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배달하시는 분들이 딸배는 아니잖아. 예, 그렇게 딸배라고 우리가 비하하지만은 사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든 게 사실 이 경쟁 시스템이잖아요. 맞아요. 능력주의고. 전혀 이 공부 안 시스템. 했으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 건마다 돈이 다 다르니까 이게 더 많이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든 안 그러든 아까 뭐 딸배 말씀하셨듯이 그런 비판받을 사람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경쟁에 그렇게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이 너무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빨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해야 되고. 네, 수익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옛날에 막 치킨집도 잠깐 막 일해보고 했었으니까 저도 이제 기사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했었는데, 네. 그 뭔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민원이 다 배달 기사님들한테 보통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 이거 시켰는데 왜 음식이 식었어요? 환불해 주세요. 이게 다 배달 기사님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그분들이 비 오는 날이건 눈 오는 날이건 일단 그런 걸 안 들리려고 빨리 가고 그치. 약간 그런 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셨었어요. 맞아. 근데 그거를 능력주의로 포장해서 공부 안 했으니까는 저런 일 하는 거다. 당해도 싸다. 그치.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게 무슨 같이 사는 사회야. 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라이더 유니온처럼 노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조직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프리랜서나 혹은 비정규직, 인포멀 워커라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활용을 하는 단어인데 이런 분야에서 이제 조직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라이더 유니온이 있잖아. 그럼 이런 곳에서 먼저 이런 강한 외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없던 거 빨리 만들어내자. 맞아,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날카롭게 하나 뚫었을 때 다른 취약계층 혹은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곳들도 다 같이 우산 효과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좀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그 사회보험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없습니다만 분명히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 사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거 기본 사회에 들어가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또 청년들과 봤을 때 청년들이 또 라이더 또 많이 하잖아요. 물론 네. 그쵸. 좀 장년층도 많이 하십니다만 그랬을 때 과연 청년층이 좀 더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자원의 분배에서 탈락하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런 기후 그 실업급여 같은 아이디어도 이제 총선 차원에서 같이 생각해 보면 여기 해당하는 이제 유권자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좀 유의미한 토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의 비단 주머니 이렇게 기후 사회보험. 이게 괜찮네. 매주 축적되면은 이게 몇십 개가 될 테니까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민주당의 뭐 이제 출마 예정자나 아니면 현역 정치인도 좋고 이 만약에 기후 환경 아젠다를 본인이 만약에 갖고 가고 싶다면 이 의석영이 해주는 비단 주머니를 굉장히 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필요 없으시면 다음 주 걸 또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 수구레님께서 이제 평소에 이제 우리 그 불표시와 함께 강력한 메시지를 항상 내시잖아요. 네. 근데 방금 이 기후 실업급여 이야기를 이제 70% 지급하자 투쟁으로 올려주시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그러게요. 예. 투쟁해야죠. 투쟁해야죠. 맞습니다. 계속 그리고 싸워 나가야죠. 네, 아니 오늘 의석영님 주제에 채팅 참여율이 굉장히 또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의석영님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시청자도 많고 또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는 시청자도 많고 그래서 맞아요. 오늘 굉장히 완전 이게 아까 업데이트에 딱 맞는 주제인데 오늘. 그동안은요. 그동안도 그랬지만. 네. 그러니까 오늘 특히 더 그렇다는 얘기죠.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말을 어떡합니까? 잘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약간 칭찬이 후한 거 보니까 정치 오락실 조회수가 좀 높았나 본데?
아, 뭐 그런 건 아닌데. 기분이 예. 좋은가 봐. 아니요. 아니에요. 재난 채권 아이디어가 나 너무 좋았어. 아, 그게 포인트였구나. 기후사회보험 실컷 얘기했더니 재난채권이요. 난 그게 꽂히지 귀에. 네. 난 근데 뭐 그게 꽂혀.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실제로. 맞아요. 좋습니다. 열심히 연희사 다녀야지. 정변 형님 오셨네요. 응? 그러고 보니 오늘은 왜 람보 PD 없네요? 권력 이양하라고. 예.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예, 독감인가 아무튼 예, 요즘 큰 일교차 때문에 오늘 맞아요. 몸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웬만하면 보람 PD가 아파도 하는데 오늘 진짜 많이 아픈가 봐요. 주말에도 자꾸 활동하잖아. 네 맞아요. 주말에도 활동하고 하니까. 그리고 의석영님 코너에 슈퍼챗이 또 4개나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거 소개하고 감사합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5개 들어왔어. 자, 분노의 질주님, 업데이트 청년들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사우나 들어왔는데 탕에 못 들어가네. 아, 이 시간에 꼭 사우나를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주도 이 시간에 가시더니 그러니까. 낭만을 즐기시네요. 네. 퇴근 후 사우나인가요? 이 정도면 사우나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네, 경영주. 업종으로, 네, 그렇지. 업으로. 네. 자, 김민정님, 업데이트 희망입니다. 든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랑님, 든든한 민주 청년들 고맙사와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리죠. 예, 미야키님 업데이트 화이팅 지각했네요. 예, 아유, 이번 괜찮습니다. 미야키님 뭐 좀 지각하실 수도 있죠. 그럼요. 저희 VIP인데 이번 예, 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움님 광고 없이 알찬 업데이트 방송 늘 고맙고 오늘 칭찬도 들어서 시청료를 안 낼 수가 없네요. 예, 아까 의석이 형이 또 칭찬을 해주셨죠. 예, 저도 했습니다. 칭찬. 그 칭찬. 예. 감사합니다. 또 비단 주머니를 좀 이제 고급 비단 주머니로 해서 잘 채워올게요. 네, 참고로 저는 즙짜지 않는 비단 주머니이기 때문에 어. 신파 이런 거 없습니다. 어. 필요한 이야기, 실용적인 이야기 위주로 갑니다. 좋습니다. 네, 예, 좋아요. 예. 아주 티스러운. 맞습니다. 예. 자, 다음 황희두의 스팀팩 오늘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황희두의 스팀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스팀팩은 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맞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돌려줄 타이밍이다. 뭐 이게 한 줄 요약이고요. 뭐 지금 뭐 메가서울 던지고 공매도 던지고 이후로 또 들려오는 거 보니까 뭐 청년 관련해서도 국힘 쪽에서 던질 게 뭐 이것저것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답답하죠.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냐 없느냐를 떠나서 막 던지는 게 또 지금 정부 여당의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야당이 이슈를 주도하는 것 자체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뭐하냐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비판과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너무 그렇게 가다 보면 그 야당이 할 수 없는 것까지 그냥 무리수를 남발하게 되고 그걸 책임지는 순간 그 2배, 3배로 더 큰 부담이 돼서 온다. 좀 그런 걸 지금 고려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이제 보면은 사진 하나 볼게요. 일단 지금 키워드만 봐도 아주 좋습니다. 탄핵, 쌍특검, 국정조사, 삼각공세로 이제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막 기사 내용을 보면 되게 막 많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추려봤습니다. 우리 저 딱 키워드 3개를 봤을 때 지지자들은 대충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탄핵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게 뭐 누구 탄핵이냐 이거는 지금 좀 논의되고 있는데 그렇지. 제일 바라는 사람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2명이죠. 그 밑에 2명.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일단 3대 국정조사가 뭐냐? 그럼 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실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말도 안 되게 그쵸. 10년 전 윤석열 모습을 막 지금 본인이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했던 말과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 그리고 오송 아까 앞에 얘기 나왔죠. 그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이렇게 3가지 요구를 했는데 박주민 의원하고 조승래 의원이 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럼 이게 내일 본회의에서 이 건이 다뤄지게 되는데 내일 본회의죠. 네, 국정조사란 이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못 들은 척을 하고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듯이 포인트를 쌓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춰서 제출하면 어떻게 되냐? 찾아보니까 국회의장이 즉시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 교섭단체 대표랑 협의를 하고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관련 상임위에 넘기는 등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국회의장이 또 어떻게 할지 이뿐만이 아니에요. 양평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감사원 정치감사 지금 유병호 씨도 논란 한둘이 아니죠. 그것도 국조 요구를 한 3, 4개월 전쯤에 제출을 했는데 그것도 아직 뭐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지금 이 국조건도 한둘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어쨌든 하고 있는데 국힘
국힘이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 여당에서 이런 걸 못 본 척하고 국회의장이 넘겨야 될 거 안 넘기고 하면은 이게 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론전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아무튼 국조는 그래서 요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중요한 법 두 가지. 노란봉투법 이게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고요. 방송 3법 이게 뭐 두 가지가 지금 되게 중요한 쟁점인데 노조법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도 불렀죠.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를 좀 확대시키고 네.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책임을 질 걸 또 명확하게 하자는 거고 네. 노조 3조는 그 노조법 3조는 노동권 3권 이걸 행사를 했는데 이걸로 막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결국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네. 그럼 점점 말하지 마라. 이네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좀 제한을 두겠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맞아요. 노동 3권을 실질화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맞아, 방송 맞아. 3법 같은 경우에는 KBS, MBC, EBS 이사회를 확대 개편을 해서 거기에 그 공영방송 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그러니까 영향력을 좀 축소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러네. 그래서 이게 국힘은 당연히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계획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야권의 179석을 모아가지고 13일 밤 12시까지 연이어 강제 종료를 시킨다고 하니 이것도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뭐 당장의 민생이랑 막 확 와닿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이슈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앞에 뭐 기후 얘기와 또 거대 담론과 이런 게 종합적으로 맞물렸을 때 그 민주당의 그 민심이랑 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걸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지금 안 하면 또 언제 하는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현실적으로 이것저것 미루다 보면 이걸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영원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국힘이 뭐 대화와 타협을 할 자세조차 안 보이겠잖아요. 맞지.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냥 해야 돼 네. 진짜. 그래서 진보 진영에 전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100을 원했는데 50짜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그걸 비판하면서 끌어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치. 이게 뭐 저들이 적폐와 타협을 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사실 또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절한 균형을 좀 잘 갖춰갔으면 좋겠다. 맞아. 이런 생각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수수님도 다 네. 중요한 건데 이렇게 또 그렇죠. 의견 매우 달아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역시 진짜. 수수님 대단하십니다. 놀리는 중요한 거- 거죠. 예, 놀리는 중요한 거예요. 거죠. 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쌍특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네, 그리고 김건희 씨 특검. 여기서 나오죠. 그 이름. 나 이거 왜 이제 하나 싶다. 이거는 이게 사실은 이게 10월 24일부로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 간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간주가 뭐냐면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게 넘어간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 4월 27일 한 6개월 전쯤이죠. 그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때 뭐 맞아요. 정의당이라도 참여를 했죠. 그때 했죠. 그래서 10월 24일 본회의에 이게 가고 이게 자동 표결되는 건 12월 22일이래요. 냅두면. 자동 표결인데 민주당 입장을 또 찾아봤죠. 보니까 60일 내 처리하도록 법에는 강제가 돼 있지만 굳이 그 기간에 꽉 채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간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겠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해서 이르면 11월 23일 이번 달 말이죠. 혹은 30일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12월 8일 김진표 의장한테 요청한다는 얘기가 가장 최근 버전입니다. 네. 그 김건희 특검 찬성에 대해서는 그 어젠가 오늘 새로 뜬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조원 씨의 나이 여론조사인데 김건희 특검 찬성이 63.9% 그리고 반대가 33.9%인데 이게 TK 포함 전 지역에서 특검 여론이 훨씬 높았다. 그리고 이제 핵심이 그 보수 세력이 강한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자꾸 김건희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얘기를 들어도 뭔가 특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미는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그치. 겹치면서 대구 경북에서조차 김건희 이거 특검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치면은 그 처음에 기사 그 헤드라인 알려줄 때
국면 전환이라고 있었잖아요. 음. 이게 왜 국면 전환이야? 민의가 원래 이거였는데. 그치. 원래 이건데 전환할 게 뭐가 있어? 원래 이거였는데. 저기서 지금 이상한 걸 던진 거고. 그렇지. 그렇지. 원래 덮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지. 원래 중요한 건 이건데. 따지고 보면 이제 그 땅 문제와 그다음에 지금 뭐 경제, 그 금융 문제와 그렇지. 그다음에 이력 이런 문제와 다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기가 막힌 건 외교부나 국가안보실에서도 김건희 트위터 그 딱지 아, 그게 개입을 했다고. 나왔더라고요. 아주 예. 기가 막힙니다. 진짜 졸렬하다. 아니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를 그 뭐 국가안보실에서 그걸 왜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지금 본인은 또 열심히 시장 돌아다니면서 뭐 기사에 보니까 뭐 환호를 받았다. 아 막 사람들의 막 사진인 막 그 셀카 찍자 그러고 그런 요청이 이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기자님들 지금 그런 거 보도할 때가 아닙니다. 네, 지금 심각하고요. 그래놓고 또 돌아서서는 양당이 맨날 싸움만 한다 그러잖아요. 민생 실종이라 그러고 당신들이 일을 똑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다음 사진 또 보이겠습니다. 아 여기서 또 이제 나오죠. 장관 탄핵 이제 카드. 탄핵. 일단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 그 소식으로 보면은 일단 한동훈 장관 여기서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이걸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 중요한 거는 이동관 씨에 대해서는 지금 좀 확실하다. 우선적으로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가 일단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해임 건의가 불가능하고요. 대신 방통위법상 규정된 탄핵으로 바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오. 지금 뭐 박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안도 방통위에서 밀어붙였지만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정됐죠. 쉽게 말하면 방통위에서 이제 쫓아내려 한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안 돼. 돌아가. 약간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박문진 이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로 빠꾸를 먹은 거고 이거 말고도 뭐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선임이나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 강행 등 그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뭐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 혹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은 뭐 또 역풍 얘기하는데 지겹습니다. 또 시작이네. 역풍 도대체 언제 맨날 뭐 한다 그러면 역풍 분다 그러고 그리고 사실 방통위 하면은 지금 가장 핫한 분이 계시죠.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이 예. 하고 싶은 말 다해. 어제 기자회견 예. 하셨죠. 예.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 겸유공도 나오셨고 아까 낮에는 또 여기 김현 의원님하고 같이 새날에 네, 새날에 나오셨더라고요. 네, 내일은 또 박시영 TV도 나오시고. 네. 곳에 또 곡을 또 아니 왜 저는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정치 오락실은 언제 나오시나요? 정치 오락실은 아직 모셔야죠. 모셔야지. 모셔야지. 최민희 의원 모셔야죠. 예. 예, 예. 특히 중요한 게 뭐냐? 지금 그 남양주 갑에 예, 그 조홍천 의원 조홍천. 지금 뭐 잡으러 간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아직 뭐 얘기가 이렇게 공식 나오는 입장은 거지. 밝히진 않은 것 예, 같아요. 이게 역풍이야. 천이 형 이게 역풍이야. 그래서 지금 조홍천 의원이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뭐 아무튼 평소에 그러니까 잘 해야죠 정치인들이 그 항상 느끼는 게 정치가 그 투표해 주세요 할 때 다 경선 넘어갈 때랑 이제 본선 할 때까지는 엄청 저자세인데 그치. 특히 경선 전이 제일 지지자들한테 욕을 많이 이렇게 숙이고 고개를 본선 가면 이제 중도가 중요하다 하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 이해합니다. 네. 의정 활동 이제 시작한 후에 한 2년 차, 3년 차까지는 빳빳하게 뭐 그치. 개딸 팬덤만 뭐 하다가 그치. 딱 요 시즌 지금 오면 그치. 지금 이제 우리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막 연락도 이제 오더라고요. 막 잘 보고 있다, 뭐 새날도 보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평소에 연락을 좀 해주시든가. 꼭 이럴 때. 뭐 사실 저도 저지만 이제 푸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얼마나 연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참 이게 뭐 씁쓸하면서도 또 현실이니까 그러게. 마냥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이동관 씨가 지금 2명이서 방통위를 사실상 장악하고 자기들 멋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유튜버들까지 이 그 마수가 뻗쳐가지고 아유.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거기에 엄청난 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자들 입장에서 또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 이동관 씨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네.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면 앞에 뭐 메가 서울도 얘기했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김포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요걸 이제 얘기하면서 김포 주민들의 어려움이 뭐냐 결국 교통 문제 아니겠냐. 네. 그래서 5호선 예타 면제 뭐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하면 협조할 테니까 안을 한번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뭐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국힘 측에서 지역균형 발전 자체를 엎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그 부울경 메가시티 그렇죠. 그거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무슨 메가 서울이란 것 자체가 사실 말장난이고요. 맞죠. 예, 지금 그래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산 지역에 있는 혹은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국힘 정치인들도 슬슬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그치. 겁니다. 그렇지. 예, 거기에 뭐 지금 국힘 시장들도 뭐 홍준표 씨라든지 네. 아니면 또 그 서울 수도권 끝자락에 있는 그 도봉 쪽에 막 김재섭 뭐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 그런 사람들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치. 이거 덥석 물면 큰일 난다. 뭐 유정복 씨라든지. 네.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일시적으로 저렇게 그 자기네들이 주목은 받지만 결코 이게 오래 갈 수는 없겠다. 물론 이거에 환호하는 사람들 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재훈님 그 돈 얘기 나오니까 그렇지. 바로 그냥 무슨 돈 얘기가 나옵니까? 그치. 바로 그냥 딱 눈 떠 이렇게 번쩍 뜨면서 네. 막 이렇게 기록하듯이 이런 분들이 있지만 특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의 그 철학을 쭉 오랫동안 이어온 정당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런 방언 논리와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제안할 수 있는 사실 아까 뭐 의성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새로운 게 아니죠. 우린 이미 해왔던 건데 저기서 엎어버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 지역에서 이런 거 덥석 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심판할 건지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판을 또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면 네. 오늘입니다. 이 횡재세 요거 저희 친구들이나 뭐 오늘 아바나 방에도 어젠가요? 뭐 살짝 네. 물어보기도 했는데 네. 횡재세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도 다뤘어요. 네, 횡재세가 그만큼 되게 중요한데 가야지 이거. 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엄청난 이익을 특히 뭐 정리업계나 정리업계. 응모행권 여기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으니까 한국형 횡재세의 도입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논의를 민주당에서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걸 뭐 무조건 바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토론도 하면서 네. 현실적으로 그럼 정책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한국형이 붙은 게 약간 불안하긴 한데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서. 어, 근데 횡재세 자체는 너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후사회보험 재원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 꽁으로 할 건가? 저렇게 재원 마련해야죠. 맞아요. 음. 네. 특히 이게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뭐 무슨 돈을 더 뜯어가려고 한정했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을 해서 그 유가 영향 받으면 그걸로 뭐 정유회사가 10수조 한 15조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들었어요. 그럼 그거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떤 노력도 없이 얻은 돈 아닙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사회에 횡재했다는 건데 환원해야지. 그럼 그 돈 다 배틀한 것도 아니고 네. 일부 뱉어라. 뭐 이런 내용인데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제가 그럼요. 지난번 요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평소에 그 능력주의 얘기하는 분들은 내 능력으로 뭔가 그 얻어내야 그래야 정당하고 공정한 성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과연 이게 공정인가? 그럼.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네. 근데 유독 그치. 이럴 때는 기별편을 들죠. 그럼. 이게 참 아이러니한. 아니 푸틴이 전쟁 낸 게 자기 능력이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자기 능력으로 창궐 했냐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형 횡재세가 말씀하셨듯이 K가 왜 붙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알아보면서 맞아요. 우리가 같이 공부도 하고 만약에 뭐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혹시라도 있다면 네. 그게 또 무엇인가? 그러면 그 다음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뭘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사실 말이 청년이지 후보자들도 이런 걸 중심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맞아. 몇 차례 방송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건데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습니다. 윤석열 끌어내리겠습니다. 딱 이 두 문장만으로 절대 이 마음을 얻으려고 해서 안 된다. 뻔한 얘기. 이건 디폴트고 당연한 다시 거지. 말씀드리지만 뭐 이거 하지 말란 거냐가 아니라 당연한 거고요. 지킬 거면 그럼 내가 옆에 서서 사진 찍으면 단식할 때 옆에 가서 막 사진이나 영상이 담기면 그게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지키고 더 사회를 그 변화의 그 흐름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걸로 경쟁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뭐 그 당내 반개혁 세력들은 밀어내야 된다 본 입장이고 그건 디폴트로 깔아놓고 그 위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어젠다 싸움을 할 것인가 그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기본사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논의라도 하자 이거예요. 뭐 기본소득, 기본금융 뭐 등등 기본주택 논의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몇 번 네. 계속 하지 않나요? 이 기본사회 관련해서 뭐 용해인 의원도 오고.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이잖아요. 네. 민주당 안에서 이슈화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일시적으로 국힘 쪽 지지율이 올랐다고 얘기 나오는 게 뭐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이슈가 다 국힘 이슈예요. 그렇죠. 메가서울 그다음에 뭐 이번에 나왔던 공매도 그리고 그렇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안철수 이준석 뭐 식당 싸움이라든지 홍준표 씨랑 막 티키타카 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이슈들이 다 국힘빨이니까 뭔가 어쨌든 거기가 지금 이슈를 주도해가는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좋은 정책 내도 일단 보도가 안 돼. 많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슈화하려면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특히 배지의 이야기는
뭐 물론 외면을 많이 하긴 한다만 어쨌든 마냥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주도권을 가져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뒤에 가서 기본소득은 좀 이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번엔 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정말로 내가 이재명의 철학, 이재명이 바라는 세상을 꿈꿔서 그렇게 가는 거라면 그럼 공부를 하고 사람들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의성님이 얘기했던 당위는 당위대로 가고 재훈님 같은 사람들 끌어오려면 바로 그냥 이제 돈 얘기하고 그렇지. 뭐 재난 채권 같은 거 그렇죠. 발행하고. 그런 키워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오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한테 이 연결을 해야지. 그럼. 이거 이렇게 합니다. 이건 반대합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뭡니다. 이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예, 그걸 바라고 우리가 뭐 투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럼요.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인재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 인재 발굴 영입 양성 육성을 담당하신다. 아하. 근데 뭐 통상적으로 대표 지난번에는 이해찬 대표님께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인재위원장이다. 어. 인재 영입위원장이 아닙니다. 뭔 차이가 있죠? 좀 설명해 주시죠. 인재 영입위원장은 말 그대로 인재 영입. 뭐 외부에서. 그쵸. 예. 근데 인재위원장은 말 그대로 당 내 인재들, 뭐 음. 당무에 참여를 하고 정무 경력이 좀 있는 물론 외부 인사들도 있겠지만 주로 이 안에서 인재들을 우리가 발굴도 하고 양성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 카드로 꺼내 보이겠다. 요런 그 철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시도거든요, 이것도. 진짜 인재가 인재위원장을 맡으시니까 든든하네요. 든든합니다. 그러네. 그래서 특히 의성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후위기 그리고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거, 뭐 불평등, 네, 저출생 고령화, 국토균형 발전 등등 이걸 핵심 과제로 잡고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또 많은 인재분들을 소개시켜드리지 않을까. 저는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지현 씨가 이 인재 영입의 문턱을 너무 높여놨어요. 왜냐면 외부에서 누구 데려왔을 때 열받아. 이게 사실 소위 말해서 뭐 박지영 골 나는 거 아니냐 뭐 그쵸. 이런 거죠. 사리판 낼 거 아니냐 또. 아니 이거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아 이러니까.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얘기한 게 거의 욕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본인도 어쨌든 지역구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는 전 되게 높이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네, 그 자체는. 다른 분들도 막 비례나 아니면 뭐 스타 될 생각만 하지 말고 지역에 도전하는 정신 자체는 전 되게 높이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본인이 여태까지 청년 정치라는 단어 자체를 오염시켰다든지 네. 다른 사람들의 사다리를 사실상 걷어차버린 게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곱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아사리판 난 국힘과 대비되는 민주당. 참 사실 솔직히 실속을 챙기고 있다. 민생 챙기고 있다. 민생 챙기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성장률 3%도 민생 경제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네. 기자들 언론에서 근데 그걸 막 중심적으로 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반짝 그냥 보도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님이 이슈를 던지셨고 다른 정치인들 혹은 정치인 지망생들이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지금 안 그래도 저성장 국면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은 성장대로 복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뭐 정책이나 담론 경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자세한 건 이따가 뒷 코너에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예. 해용님 바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다음 주에 보강 취미 활동이 있어서 방송에 못 옵니다. 미리 시청료냅니다. 업데이트 화이팅. 결국에는 다음 주에 못 오신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네. 그러시구나. 저 뭐 재방송으로라도 꼭 찾아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또 부담을 그렇게 주시네요. 그래. 아니 재방송으로라도 찾아주신다는 게 뭔 부담이야 이게? 형님을 누가 걱정해? 오시는 분인데 오실 분이고. 그러니까.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족이 길었어. 알았어. 자, 맞아요. 아무튼 뭐 박지원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는 약간 출마하는 것 자체가 더 해야 돼요 그걸? 뭐 그 얘기를 더 해야 돼요. 무슨 얘기 할 건데? 다 끝났는데. 무슨 얘기 할 건데? 아니 그걸로 뭔 얘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라. 본인 생각만 얘기했잖아요. 그 자체는 높이 산다. 아까 본인도 맞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에 동의하는데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난 그 얘기 그만하자. 근데 나는 높이는 안 사. 왜냐면 아까 희루님 얘기했던 거랑 좀 동감하는 건데 자기가 만들고 싶은 나라의 상이 있고 그걸 시민들이랑 같이 투영시키고서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찬란했던 그 경력 한 줄 그걸로만 이 자리를 노리는 건 너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경선 떨어지거나 하면 또 뻔하잖아요. 막 민주당 향해서 민주당 썩었다 뭐 이러면서 또 그럴까봐. 그럼 약간 그러겠지. 그게 그거 우려돼서 하려고 저는 하는 그냥 아예 출마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나도. 그냥 그 나도. 지역에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맞아. 약간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젊은데. 그렇죠. 예. 그걸 왜 지금 채팅 보면서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채팅 뭐라고 하는데? 예, 그만 보고 싶다 이게. 아니 그런 채팅 없었는데? 아까 위에 그만. 그 황희준 형. 예, 그만 보고 언급해서 싶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자, 얘기는 알았어요. 여러분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얘기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도 해온 거에 비해서 지금 저게 너무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서도 정치인 청년들, 지망생들이 못된 것만 배워갖고 그치. 뭐 86 까면은 자기가 뭐 된다. 지금 현 지도부 안 돼. 까면 된다. 그리고 뭐 자기가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비례 한 자리 하면 뭐 된다. 이런 식으로만 정치끼리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애초에 정치를 안 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 저런 식으로 갈 생각이 없어서 저는 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내 나름 길게 보고 공부도 하고 만약에 할 거면 구의원도 하고 뭐 시의원도 하고 당직자 경험도 하고 뭐 맞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올라오는 방법도 있는데 맞아요. 모두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영준 킴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수수님도 챙겨주세요. 예. 수수님을 저희가 안 챙겼나요? 아, 왜, 자, 수수님 뭐라고 하셨어? 이게 참 이거 이 사회자 이거 죄송합니다. 사실 요새 오락실하느라 좀 네. 바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거 나도- 채권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나도 방송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뭐든. 예. 아니, 수수님은, 제가 수수님을 제일 좋아하는 또. 분 이 중에 논리가 한 분이라. 방금 이 논리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이 정부가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까지 다 챙기냐? 무슨 말이야, 이거. 내가 뭐 약자 뭐 어떻게 다 아, 챙기냐? 내가 예. 박희영이 이 말을 했죠. 난 신이 아니다. 뭐 어디다 갖다 붙여. 무슨 박희영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우. 그런 세계관이 있다 이거죠. 네. 조만간 그럼 정재훈은 명패 갖고 다닐라나? 또 다른 박씨. 방들이 지금. 정치 오락실. 정치 오락실 해가지고. 그 새날 업데이트 MC 정재훈. 예. 누가 하나 만들어서 아니 주시면 그리고 참고로 이제 수수님이랑 저랑은 막 이렇게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서로 약간 의지하고 약간 그런 분이라서. 공개 방송 때 수수님한테 인사는 했어? 그럼요. 내가 당신들보다 더 먼저 인사드렸어 이 양반아. 그랬어? 예. 지금 종만이들도 오셨네요. MCV를 원한다. 아. 이런 아니, 건 못 자- 본 척 하시는데. 뭐 종만이도 왔어? MCV를 원한다. 예. 김유현 뭐라고 했지? 실주님 아직도 땅이 저렇게 안 유튜브 들어가셨대. 하면서 한눈 파는 게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 아니. 종마애들 내가 진짜 조만간 한번 차단 한번 할게요. 종마애들 나 안 되겠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고 내가 이런 채팅 남겼으면 이해해 주려고 했는데 끝날 때 항상 들어와가지고 막 이거는 아니 아까 시작할 때 남겼었어요. 시작할 때 왔었어? 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했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 그만큼 어디 본 거지. 나갔다 왔네. 어디 나갔다 왔네. 딱 봐도 종마애들이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닌데. 중만이들 나갔으면 분유의 예. 절주님 빨리 탕에 들어가셔야 돼. 예. 그러네. 감기 걸려요 지금. 만나면 날씨가 추워. 존댓말 쓰시면서 방송에서 왜 반말해요? 컨셉이라 그래. 이해해줘. 예. 종만이들 말이 맞습니다. 네. 저 실제로는 존대 되게 예의 바르게 합니다. 네, 컨셉이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재명 대표 한마디가 전 좀 귀에 꽂혀서 오늘 의석 형님한테 물어보고 하려고 가져왔는데 여기 밑에 보면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합니다. 오늘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의 한마디로 이걸 내셨어요. 네, 이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의석 형님? 지금 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제 어제 큰 일이 좀 있었죠. 그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라든지 네. 식당 내에 이 뭐 종이컵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들을 이런 정책들을 계속 다 밀어버려요. 그리고 어제 또 밀었습니다. 거의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환경부와 정부 여당이 그냥 의지가 없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기후뿐만이 아니라 뭐 자원순환이라든지 우리가 변혁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대안으로서 설태를 가하는 거죠. 기후에너지부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시대에 맞게 좀 국정 운영 좀 하자. 그리고 실제로 저 기후에너지부 같은 경우는 이 대선에서도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을 담당하는 그 부를 신설하자라는 말씀이었는데 저 그림 하나 그래서 갖고 왔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게 우리 미스터 반 김은희 형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이제 만들었던 그분의 거의 뭐 대표적인 뭐 그 성과라고
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거예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인류가 이 17개를 우리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달성하자라고 해서 이제 17개의 큰 목표 그리고 한 170개 정도의 세부 목표로 나눠 놨어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 빈곤 퇴치, 뭐 건강과 웰빙, 성평등,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이런 걸 달성을 하자라고 다 이 목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목표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17가지지만 크게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사회, 뭐 성평등이라든지 빈곤 퇴치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 지속 가능한 뭐 생산, 뭐 경제 성장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 뭐 기후 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존 이렇게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있거든요. 그리고 저 17개는 우열이 없어요. 서로 상호 작용만 있을 뿐. 근데 2030년까지의 목표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이후에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돼요. 몇 년 안 남았어. 근데 이게 그 전에는 MDG라고 해서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목표가 8개였거든요. 이게 이제 17개로 늘어난 거야. 변화한 거야. 근데 그 넥스트 목표도 이제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돼. 근데 지금은 말씀드렸잖아요. 우열이 없다고. 다 똑같다고. 상호작용만 있다고. 근데 새로운 유엔 차원에서의 목표는 계층이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환경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요. 왜냐면 우리의 경제와 사회가 환경을 다 망치면서 우리의 근본을 생존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살아야 경제든 사회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환경 아젠다를 상위에 두고 그 아래에 경제 사회를 두는 방식으로 우리 전지구적인 목표를 다시 세우자라는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님이 얘기한 이런 기후 에너지부 같은 거는 실제로 다른 뭐 기재부라든지 뭐 고용노동부라든지 다른 부처들과 동일하게 부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환경적인 정책 변화, 생태 문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부처로서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상위에 갈 수도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윤석열 정부로부터는 뭐 1도 기대할 수 없는 거지. 이재명 대표님이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렇지. 뭐 원전 타령하는 사람이랑 뭐.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한마디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거네요. 이재명 대표님. 맞아요. 그림 화질이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다 영어 버전이 많아서 한글 버전이 몇 개 없는 걸 찾다 보니까 화질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 죄송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해움님이 저 사진 캡처했다고. 아이고. 좋습니다. 중요하네요. 그리고 분유해줄주님은 이런 거 좀 공중파에서 다뤄야, 지상파에서 다뤄야 된다. 고고식님이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벌써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홍보 하나만 하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치 오락실 운영 중인데 오늘 3부가 업로드 됐습니다. 아이고. 주말에 이광수 대표님 만나고 왔어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없진 않을까 싶은데 그 부동산 전문가시죠. 전 애널리스트 잘 활동하셨고 모르는 분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네.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생각해보고 그런 거 좀 찝지 마세요. 설명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얼굴이 되게 빨갛게 돼 있는데 합성인가요? 네, 아니요. 이제 실제로 전날 저희가 컨셉이 취중 인터뷰다 보니까 좀 이제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누면서 본인도 얼굴 빨개셨었습니다. 회의도님 1화에. 근데 맥주 한 잔에 이렇게. 아니요. 예. 초반에 궁금해하는 분이 혹시 죄송한데 지금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최근에 민주 경제 토크라고 이 이재명 대표님이랑 이광수 쌤이랑 경제 전문가 5명에서 토크를 한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 이재명 부동산 관련 얘기를 이광수 쌤이 막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님 수첩을 이렇게 꺼내서 막 적으시더라고요. 뭐 그런 맞죠. 있고, 그렇죠. 막 박수 얘기도 나오고 해서 어쨌든 이 총선이 가까워지는 국면에서 이 이광수 쌤이 했던 얘기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을 어떻게 첫인상은 어땠나 뭐 이런 것들 좀 다뤄주셨고 그건 이제 3부에 걸쳐서 제가 1시간 반을 녹화했기 때문에 다를 못 올렸어요. 작업 때문에 3시간 반 녹화했죠. 1시간 반. 그래서 보통 20분 이렇게 잘라서 1, 2, 3부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업로드 예정이니까 정치 오락실 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시청과 또 응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근데 나도 1시간 반 했는데 왜 난 한 번만 나가? 난 2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나 얘기한 거 되게 많은데. 2부 됐고. 근데 저도 사실
예,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니네 예. 오락실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야. 또 예, 저희 편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어쨌든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화에도 중요한 내용이 다 담기면. 아니 이게 공정과 상식이 있는 거야? 아유, 왜? 현 정부 따라가네. 아니. 이번에는 그 나 근데 이거 이해했어요. 뭔데? 여기서 멘트를 많이 섞을 수가 없는 거지. 부동산과 경제 이익을 아. 하니까. 나 할 땐 본인이 얘기를 거의 한 60% 하고 내가 40% 했거든.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그거 다 덜어나고. 아니 이제 사람마다 이게 취중 인터뷰라 네. 방송을 딱 정해져 있게 대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다 그냥 편하게 술도 한잔 먹고 뭐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럼 4화 게스트 누구예요? 얘기 가능한가요? 여기서 공개는 좀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맥바지 이게 다 방송 흐름이 있는데. 아니 이게 뭐 힌트만 드릴게요. 청년 현역 의원입니다. 오, 아, 배지. 현역 배지. 청년 현역 의원. 예. 혹시 뭐 나이 많은데 마음이 청년인 뭐 이런 분도 아이,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자 정치오락실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 저희도 새날의 식구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시면 그러고 정말- 생각해주고 안돼 식구야. 식구죠. 그렇죠. 업데이트 우리 식구네. 저희도 새날의 주니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 뭐 다락방이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거 이광수 쌤 편은 1, 2, 3부로 나눠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데 1편 업로드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더라. 재밌어요. 재밌었죠. 예. 여러분들 정치오락실 꼭 방문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1분 남기면 안 되겠구나. 링크를 여기 채팅창에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을 했으면 1번 남겨달라. 예. 예. 아무튼 우리 오늘 영준 네. 김님은 구독 누르셨대요. 감사합니다. 예. 고고식님도 저 구박하시는 거 너무 좋거든요. 제 채널 와서 좀 구박해 주세요. 댓글로. 예. 그래, 악플 거기다 남기라고. 악플을 거기 남겨주세요. 예, 차라리 제 채널 좋아요. 오셔가지고 광수쌤 고고식님. 보컬. 진짜 보코시더라 근데. 광수쌤 근데 들을 얘기 너무 많아. 진짜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재밌었어. 예. 저도 뭐 재밌게 촬영했고요. 음. 네. 홍보 요정 희두님은 요즘 홍보할 내용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희두님? 없습니다. 예. 정치오락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정치오락실 보면서 우리가 또 재밌는 거 보면서 악플 남기는 낙이 사는 거죠. 그렇죠. 악플 많이 남겨주세요. 네. 한잔 하시면서. MC 좀 빠져라 이런 거. MC 말 좀 줄여라. 새날에선 그런 거 남기지 말고 정치오락실 와서 남겨주세요. 네네. 구독도 누르고 남겨주세요. 그럼 오케이입니다. 아까 보니까 종만이가 저기 예. MC 자실 논란을 조금 퍼뜨리고 있던데. 종만이들도 제 채널에 오셔서 그때 거기 남겨주세요. 네. 예. 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건강한 보람 PD님과 수요일 8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업데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